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집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삶이 쌓인 공간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집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반대로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지킬 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은 익숙하고 편안하죠. 친구, 이웃, 단골 가게, 병원까지 이미 만들어진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집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려면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죠.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 고정 지출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을 팔 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다운사이징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남는 차액을 생활비나 의료비 혹은 여가비로 활용할 수 있죠. 둘째, 관리비나 세금 같은 고정 지출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생활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건 큰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낯선 생활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임대, 실버타운 등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것은 집을 꼭 지키느냐, 팔느냐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중간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제도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집값 하락이나 나중에 자녀 상속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임대입니다. 내가 살지 않는 집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죠. 주거와 수익을 분리해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 같은 대안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의료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환경은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고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죠. 자, 이제 실제 비용 측면을 살펴볼까요? 아파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산 가치는 크지만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와 재산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수리비도 발생합니다. 다운사이징하는 경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남은 금액을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여행, 여가 활동에 보탬이 되죠. 하지만 이사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스트레스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집을 지키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변동하거나 자녀와의 상속 문제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러한 것처럼 은퇴 후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노후의 삶의 무대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내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까지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나에게 맞는 주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찬란히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안정적이길 바랍니다.